완소 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장난 아니야. 우리 지금 완전 지금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빌렸어. 이거 빌려가지고 지금 작가님 초대했어. 자, 초대 작가 모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출연하면은 제가 10만 부 작가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빙고. 10만 부. 10만 부. 오케이, 네. 좋아요. 아지야. 오늘 작가님은 뭐죠? 퇴사 말고 휴직. 네. 이 퇴사 말고 휴직이라는 책을 쓴 우리 최호진입니다. 최호진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TV가 원래 이제 남편들 욕하는. 무슨 소리예요? 욕 아니에요. 쌍욕하는 그런. 아니에요. 네네. 소풀이. 소풀이. 이제 엄마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뭔가 그 어려움을 그냥 같이 동감하는 것이지 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네. 근데 이 소풀이를 하는데 저를 깔게 그렇게 많다라고 제가 이 책 읽었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포인트에서 짜증이 나는지. 이게 또 여자분들이 이 책을 되게 숨기는 그런 책이래요. 왜냐면 말도 안 돼. 남편들이 볼까봐. 퇴사한다고 할까봐? 휴직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 책을 집에 딱 배송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정말 힘들구나, 휴직을 준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휴직에 대한 이야기라서 조금 여성분들이 별로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서 좀 여성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네, 제가 읽으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적어왔어. 이거 내가 이거 작가님한테 내가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 한번 확인하려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지금 힘들었는지.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났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프로 자체가 약간 이제 여자분들이 많고 주부님들이 많고 하니까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진짜 좋겠다. 왜냐면 휴직을 좀 고민하시는 분명 남편분들도 많고 또 혹은 아니면 내가 부인이 육아 휴직을 남편이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자기 일 하려고 휴직을 말고 그냥 누가 하려고. 아니야. 저희 일을 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이거 보세요. 여기 표지에서도 아이들 둘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엄마는 없냐? 저는 엄마에게 자유시간을 주기 위해서 휴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더 해봅시다. 아니 뭐야 이게? 육아 휴직하는 있는데 자기의 새 삶을 찾았대. 이런 느낌인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재밌게 한번 얘기해보고 작가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이제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했다고 얘기할게요. 이 책이 사실은 휴직에 대한 이야기지만 쉼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앞만 보고 막 달려왔었잖아요. 근데 한 번쯤 멈춰서 자기의 뒤를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정말 그 쉼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나와. 제가 짜증 전문. 내가 내 맘대로 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찍어야 아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실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완소 TV가 지금 우리 엄마들이 잘 살아야 그게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은데 이게 좀 이제 주체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좀 재수없는 좀 짜증 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한번 비판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도록 제가 비판하고 이만큼 가져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제 오늘 책 읽었던 것 중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 내 방송이니까 내 위주로 또 해볼게요. 읽어보세요, 다들. 이거는 남편이랑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둘 다 같이 읽으면 되게 서로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78페이지에 보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되게 좀 의미가 맞아요.
맞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요새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 그럼요. 요새도 뭐 미라클 모닝을 꼭 5시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이불을 개고 물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잘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면 달리기를 하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냐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들 자고 있을 때 한번 쫙 달려보면 좀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달리고 나서 약 한 30초 정도 쉬는 저만의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30초, 30분. 30분 하면 욕먹잖아. 와이프도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잠깐만 쉬고 오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딱 쉬면서 숨을 고르면서 좀 머릿속을 좀 맑게 좀 정리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명상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이 저는 되게 좋아서, 솔직히 매일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주 6일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분들이 이 얘기가 되게 김민식 PD님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출산도 생리도 대신할 수 없는 남편들에게 전담 육아 휴가를 권합니다. 여름 휴가 동안 아내는 친구들과 놀러 가라고 등 떠밀고 혼자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세요. 이게 진짜 사실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해요. 맞아요. 사실은 이 책이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와이프분,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조가 어쩔 수 없는 가부장제 구조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은 아내분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보내야 돼. 둘 중에 하나요. 그게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게임 작가네. 게임 작가. 네, 맞아요. 제가 이거 몰라. 아니,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남자라고 뭐 하긴 어렵지만 좀 의외로 그걸 잘 모르시는데. 근데 내가 그만큼 해주면 아내분도 미안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남자가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남자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남자들 구독자 많지 않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그 기득권자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러니까 베푼다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먼저 한번 신경 옮겨주고. 베푼 건 아니고, 베푼 건 아니지만 행동, 액션. 그래야 나한테 돌아오니까 남편들이 이 방송을 좀 보시고 이 책을 보면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줘, 이 방송 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아이들 셋을 데리고 3명인데 여행 가겠다고. 우리 남편 보고 있냐? 구독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요즘 우중런도 좀 따라 하셔가지고 이틀 동안 비 왔잖아요. 비 오면서 빗속에서 달리셨다는데 좋았대. 너무 이제 저는 그게 되게 보람이고. 우중런은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운동하는 여자잖아요. 좀 해봤잖아. 운동했는데 그 속도는 뭐 거의 걷는 수준으로. 네.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근데 약간 이거를 이렇게 인식했다는 게 저는 좀 호진 작가님한테 되게 매력을 느꼈고 이게 좀 얘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근데 저는 그거를 김민식 PD님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김민식 PD님의 그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 책을 보면, PD님이 그 아내분이 미국으로 MBA를 갈 때 그 한국에서 애들 다 케어하시고 또 애들이랑도 막 그렇게 여행 다니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성이 남편을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내 말이 기저귀 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 네, 그런 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자도 여성의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거야. 네, 아니 왜냐면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편들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키우고 나서 새롭게 이제 다시 제2의 그 직장을 잡거나 뭔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 당장은 돈이 안 돼. 왜냐면 뭔가 연습하고 키우는 기간이 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말로든 뭘로든 압력을 가해. 근데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해? 근데 생각해봐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생각해봐요. 사업하면 3년 정도는 돈 안 갖고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가 조금만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년 전으로 흘러가야죠.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가야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네네네. 보고 있냐? 남편들 욕먹을 갚아. 저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29페이지에 보니까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되게 많이 바뀌셨다고 네네네네. 그 얘기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아빠 어디가예요. 왜요? 왜냐면 저 아빠들은 애들이랑 놀면서 돈을 벌어. 맞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애들이랑 놀면서 돈 버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똑같이게 밖에서 막 고생하고 막 일하고 애들이랑 못 놀고 나랑 사이 안 좋아지고 왜냐면 애들이랑 못 놀고 시간을 못 보내는데 저 아빠들은 놀면서 돈도 벌고 추억도 쌓고 나 내가 원하는 아빠인 거야 제가. 물론 연예인이랑 결혼을 안 한 내 잘못이지만 아니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내가 육아를 하는 와중에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 왜냐면 내 남편과 너무 괴리감이 큰 거지. 그렇구나. 저 이거 책하고 신문 기사에 그런 거 나왔어요. 놀면서 돈 버네. 네 책은 절대 안 사. 근데 뭐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있으니까. 근데 충분히 저도 애들이랑 놀았고 그 과정을 책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넣었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로 놀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고. 다만 이제 저 소중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되게 큰 로망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지 엄마가 보면 스트레스인 거야. 속 터지지. 그리고 내 남편이랑 비교하게 되잖아.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싫더라고. 그래서 약간 나는 그거는 그 남성 채널에 따로 나와야 돼. 낚시 TV. 낚시 TV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 방송에 나오는 거는 BX야.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저는 이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모든 아빠들이 다 호진 작가님 같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모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아직 변화하지 않은 내 남편에게 아니면 그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네. 이런 마음을 갖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혀 여행을 갈 마음도 없고 내가 이런 아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아빠들을 이끌 방법이 있을까? 왜냐면 엄마가 얘기하는 거 그냥 잔소리잖아. 네네네. 그냥 이제 잔소리가 아니고 물론 책을 읽으면 제일 좋아. 책을 읽으면 가장 좋겠지 아빠가. 네네네. 근데 사실 그런 그 아빠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여기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저랑 저희 와이프랑 맨 처음에 부부싸움을 했었을 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한 말 있었어요. 30 이상 먹은 동물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아내의 그 습관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러지 말아라. 저희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제가 짜증나가지고 맨날 타던 게 아닌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30 먹은 이상 동물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이번 생은 끝났나?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약간 좀 저를 되게 많이 믿고 그냥 바라봐줬어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제 주변에다가 책을 놔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도움이 됐고. 이거 별로 못 듣겠네 이거. 도움이 책을 그렇게 많이 놔두면 안 봐. 왜 안 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거 괜찮겠다. 저 상담해드릴 수 같이 있어요. 만나는 거. 네. 그래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솔직히 남편에게 휴직을 한번 권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직 먼저? 그럼요. 왜냐면은 자기가 먼저 말을 못 할 수가 있어. 나 정말 쉬고 싶은데. 근데 진짜 쉬기만 하면 어떡해? 그건 믿어줘야 돼. 근데 절대 쉬지만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있는 엄마 아빠가 사실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믿고 한번 쉬어봐라 이러면서 이 책을 한번 좀 권해주시고. 뭐야 깨알은 거. 목소리 뭐 내가 권하니까. 그리고 네. 저는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설거지는 엄마가 하는 거야, 여자가 하는 거야. 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호진 작가님만 처음 먼저 뵀거든요. 네. 그때는 원래 조금 이렇게 가정적인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 낱낱이 드러나더라고. 원래 쓰레기는 아니었지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아빠들의 좀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거를 보는 일반적인 아빠였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이 바뀔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저 충격적인 고백 하나 해드릴까요? 저 대학교 때 페미니즘도 공부했었어요.
페미니즘? 네. 근데 설거지도 안 하고 이중적인 인간 삶이 있었던 관심을 거죠. 가졌다는 것 자체가 괜찮다. 관심을 갖긴 했었던 게 매력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여성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디가 여성스러워?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누나가 4명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말투나 이런 거에서 여성적인 게 좀 배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 수업을 듣는데 이게 결국 가부장적인 폐해다. 그쵸. 그래서 남성도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그런 그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좀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허물어라 라고 해서 배웠는데 근데 왜 설거지하세요? 귀찮더라고. 내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귀찮지. 우리도 설거지하는 거 엄청 싫어해.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 아들이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진짜 이중인격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저는 약간 저희 아들한테 좀 집안일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왜냐면 우리 아들이 좀 집안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가 없어야지 애가 결혼해도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들을 교육시키면 안 되고 남편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은연중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한테 아빠한테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빠의 모습들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망했나?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50부터라고 50이 넘어서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럼요 가져야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바뀔지 몰랐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이들에게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게임 아빠 아닙니다. 저는 근데 애들 교육에 남편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와이프의 복지나 와이프의 삶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애들의 잘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아빠인데 뭐 싸고 나면 끝이야? 아니잖아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다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사회적으로 쓰레기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거지 안 하면 쓰레기야. 그럼요. 그리고 내 딸이 그런 아들이랑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우리 딸 시집도 안 보내고 싶어.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빠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발현시켜 줄 수 있도록 좀 아이들과의 시간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보내요.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야지. 그러니까 나가라고 했는데도 왜 안 나가? 그러면은 나가야 그냥. 내가 나가. 네. 어찌됐든 아빠와 아이들만 있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빠가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이게 뭐 우선 기본적으로 와이프분, 아내분께서 남편들에게 뭐 해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해보면 재밌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와이프는 싫어도 애들은 좋아한다고. 솔직히 해봐요.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은 싫어도 애들은 좋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서로의 부부관계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좀 많이 떨어져야 서로 좀 애틋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 아니면 애가 둘이다 이러면 한 명 한 명씩 전담제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좀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근데 한 명 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주말밖에 애를 한 명밖에 못 맡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계속 주말까지 그러니까 근데 힘들어. 처음부터 애 둘을 가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우선은 하나씩 떼두고 그러다가 이제 보면 이제 애들은 둘이면 둘이 같이 놀아야 내가 편하거든. 그래서 이걸 살짝 한 번씩 얹혀주면서 점진적으로 가면 좀 남편분들도 이렇게 애들이랑 따로 있는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꿀팁이네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그거는 아빠 어디가 해서 아빠끼리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도 아이들을 같이 키워보면은 이게 같이 놀면은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 애들이랑 같이 놀면은 이게 손이 안 가는데 이게 나랑만 놀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들도 좀 근데 그런 연대할 분위기나 뭐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게 확실히
없어. 그게. 맞아요. 근데 보니까 요즘 압박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남편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보내세요. 돈 10,000원 쥐어주고 뭐 하라고 알아서. 남편들한테 완전 어차피 무서울 것 같은데. 남편들 안 본다면서요. 편파 방송이야. 네. 볼 수도 있잖아. 아 보면 뭐 욕 좀 먹죠 뭐. 책이 좀 팔린다면 어른들 못하겠어요.